우리 몸은 이미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깨워줄 것이냐.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이죠. 루비 성형외과의 허정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뵈니까 너무 훈남이시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잘생기셨는데 네. 우리 허정 원장님과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바로 이 줄기세포 시술 효과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줄기세포 시술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 혈액이나 네. 아니면 우리 뭐 배나 허벅지 쪽에 있는 지방에서 네.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걸 피부나 아니면 음. 탈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피, 두피. 그리고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관절에 직접 주입을 하면서 네. 손상된 부위에 네. 회복이나 재생이 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술이에요. 그렇군요. 네.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콜라겐이 좀 재생이 되는 걸 촉진을 시켜줄 수 있고, 이제 모발 같은 경우도 손상된 모발이나 아니면 네. 모발 성장인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네.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늙거나 지친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줄기세포 시술이 인기가 많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고가의 줄기세포 화장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떤가요? 최근에는 비싼 몇백만 원짜리 줄기세포 화장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네.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사실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 네. 세포 자체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 그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 몸에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어. 실제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줄기세포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성장인자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온 배양액을 화장품에 넣은 화장품들을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죠.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줄기세포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더욱 중요한 거는 네. 피부나 아까 말씀드린 모발, 관절 이런 부분에 네. 우리 몸은 이미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깨워줄 것이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집에서 줄기세포 시술이나 화장품을 쓰지 않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 피부 속 줄기세포를 네. 어떻게 깨우는가, 네.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생활 습관을 제가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네.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되게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장시간 동안 단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 개개인들도 집에서 네. 만약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 하면은 뭐 과자 부스러기라도 어디서 찾아서 주워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우리 몸이 단식 상태가 오래되면서 몸에 먹을 게 없다 하면은 손상된 단백질들 아니면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들을 찌꺼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가포식, 영어로는 네. 오토파지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배고플 때 스스로를 청소를 하게 되는 원리죠.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 그 작용이 잘 일어날까요? 저는 보통 16시간, 하루에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는데 16시간이라고 하면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녁 8시부터 네. 다음날 정오, 아침 12시까지 단식 시간을 유지를 하면 그게 딱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딱히 군것질 같은 거 안 하고 아침에도 뭐 다른 초콜릿 같은 거 먹지 않고 점심을 처음 먹게 되면 16시간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가 고파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14시간 정도만 단식을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방법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간헐적 단식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줄기세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속에 줄기세포를 깨우는 두 번째 방법은 또 뭔가요? 두 번째 네. 방법은 바로 고강도 간헐 운동.
히트입니다. 아, 히트. 네. 히트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의 줄임말인데요. 네네네. 우리 이전에 유행했었던 타바타 운동 같은 네.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확 올렸다가 네. 심박수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는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걸 하면 몸에 미세한 스트레스, 미세한 손상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조금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10분에서 20분씩만 해도 이 피부나 근육, 심지어 뇌에도 재생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럼 원장님도 이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네.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사실 바쁘다 보니까 네, 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히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도 10분, 20분만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버피 동작을 한 30초 하고 버피. 30초 네. 휴식하고 근데 이걸 10세트 한다라고 하면 한 세트가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10분이면 할 수 있는 오, 운동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이런 자극들이 우리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를 확 끌어올렸다가 네. 또 좀 다운시켰다가 네, 확 맞습니다. 끌어올렸다가 다운시켰다. 네. 이거를 반복하는 거군요. 하루에 약 1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짧게 하루에 10분 정도 히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야, 정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방법 뭔가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찍 자는 겁니다. 수면 중요하죠. 네. 우리 줄기세포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네. 성장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 시간이 네.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어린이들 키 크려면은 10시 전에 자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어린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 시간 동안에는 좀 수면을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야 된다를 넘어서 네. 그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쯤에 깊은 잠에 자고 있으려면 네. 9시 반쯤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네. 네. 야, 정말 수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깨우는 네 번째 방법 궁금합니다. 네. 줄기세포 활성화를 하는 네 번째 방법은 네. 바로 간식. 오, 입니다. 간식이요? 네. 근데 우리가 간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쵸. 얼마나 양질의 간식을 챙겨 먹느냐의 이야기예요. 네. 사실 첫 번째는 우리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베리류들을 베리류. 먹는 건데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레스베라트롤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네.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근데 체리, 네. 블루베리, 적포도 이런 네. 거 매번 사가지고 먹기에 좀 부담스럽고 맞아요. 금방 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냉동 제품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걸 사두셨다가 식사 후에 그냥 조금씩 간식으로 드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네요. 또 우리 오메가3 네. 영양제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메가3 너무 중요하죠. 저도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영양을 막 챙기려고 하지만 네. 영양제 챙겨 먹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저는 비타민이랑 오메가3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네. 보통은 뭐 생선류에 많다고 하지만 생선을 매번 챙겨 먹고 주기적으로 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DHA 비율이 잘 맞는 오메가3 영양제를 좀 챙겨가지고 드시는 걸 권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간식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간식은 견과류. 견과류. 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 그리고 또 마그네슘 이런 네. 성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하루 견과라고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쵸. 견과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먹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간식, 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네. 오메가3, 견과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깨우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되게 뻔한 얘기죠. 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냐 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만성 스트레스가 줄기세포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서 네. 세포 재생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면 솔직히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을 어. 2가지 정도만 추천을 네, 드려보려고 해요. 궁금합니다. 네. 네. 하나는 5분 정도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좋죠. 저는 요즘 시간이 나더라도 다들 핸드폰 들여다보게 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5분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도 그것도 내기 어려울 네, 정도예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5분 동안 그냥 눈 감고 내 스스로의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져보면 아.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좋은 방법 말씀해 주셨네요. 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은 네. 웃는 거예요. 아, 우리 웃고 막 박수 치고 이런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 인위적으로라도 좀 웃을 만한 일을 만들어서 하물며 뭐 개그 프로나 예능 같은 거 보면서라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웃으면서 웃으면, 밝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게 이제 억지 웃음이라고 해도 엔돌핀이 나오고 맞아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인데 네. 듣다 보니까 또 제가 하는 습관들이 줄기세포를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습관과 직접적인 줄기세포 시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은 네. 우리 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100%에 가깝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네.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줄기세포의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줄기세포를 100%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줄기세포의 숫자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맞아요.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 더 좋기 때문에 시술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아,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든 줄기세포를 더 채워 넣어주기 위해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러 오면 네. 그럼 그거를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혈액에서 추출하느냐, 네. 뭐 지방에서 추출하느냐, 골수에서 추출하느냐 이렇게 어디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혈액에서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사나 수액 맞을 때처럼 피를 뽑아서 네. 그걸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술은 아닙니다. 한 1시간에서 우리 뭐 상담하고 부작용 같은 거 안내 사항까지 설명드리는 시간까지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지방 추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방 흡입을 할 때처럼 환자분을 수면 마취나 아니면 전신 마취 상태에서 허벅지나 배,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만큼 추가로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가격은 비싸겠죠?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 시술은 아무래도 이제 첨단 재생 의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대가 좀 나가는 시술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비용이 좀 저렴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우리 허정 원장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정보 한번 나눠봤습니다. 원장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내용들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 알려주신 허정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진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